안녕하세요. 주머니 언니입니다. 10월 15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가장 많은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대출이 다 막혔다는데 이제 집 못 사는 거예요? 오늘은 그 핵심에 있는 단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을 완전히 이해시켜 드릴게요. DSR이 왜 생겼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이 규제 속에서도 합법적으로 대출을 늘리는 전략까지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 전에 부동산 흐름을 배우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 시리즈만 따라와도 정책 뉴스가 완전히 다르게 들리실 거예요. 챕터 1. DSR이란 무엇인가? DSR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내가 버는 돈으로 빚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느냐를 계산하는 비율이에요. 예전에는 DTI라는 기준만 봤습니다. 그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 계산했죠. 하지만 DSR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 심지어 학자금 대출까지 전부 포함돼요. 예를 들어볼게요. 연봉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있고 신용대출이 2천만 원, 자동차 할부가 월 40만 원이라면 이 사람의 DSR 한도는 40%, 즉 1년에 갚는 돈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그럼 은행이 계산할 때 이 사람은 약 2억 정도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DSR 40%의 벽입니다. 챕터 2.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정부가 이렇게 만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빚내서 집 사는 시대를 막자. 집값이 오를 때마다 대출로 집을 사고 그게 다시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이젠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줄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투기 세력만 막는 게 아니라 평범한 실수요자까지 막는다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가 월 700만 원 벌어도 이제는 예전처럼 5억짜리 집을 사기가 어렵습니다. DSR 규제 때문에 실제로는 3, 4억밖에 대출이 안 나오니까요. 결국 현금이 많지 않은 사람은 집을 사기가 점점 더 힘들어졌습니다. 챕터 3.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할까? 자, 이 규제에서 누가 웃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현금 부자, 법인, 외국인. 이들은 애초에 대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규제와 무관하게 움직여요. 반면에 대출 없이는 집을 살 수 없는 평범한 직장인은 점점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죠. 결국 DSR은 단순히 대출 규제가 아니라 계급을 나누는 기준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챕터 4. DSR을 피하는 합법적 전략.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DSR은 막을 수 없지만 피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합법적으로요. 자, 그럼 방법을 하나씩 정리해 볼게요. 1. 생애 최초 신혼부부 완화 혜택. 정부는 실수요자는 보호합니다. 그래서 생애 최초 구입자나 신혼부부는 DSR 규제를 일부 완화받아요. 예를 들어 서울 조정지역이라도 LTV 80%, DSR 50%까지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기준이 맞으면 대출 한도가 1억 이상 더 늘어납니다. 이 부부 합산 공동명의 전략. 맞벌이라면 꼭 소득을 합산하세요. 남편 5천 아내 4천이면 합산 9천 기준으로 DSR이 계산됩니다. 단독 명의보다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이상 늘어납니다. 핵심은 부부가 같은 집을 공동으로 상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3. 전세 퇴거자금 대출. 이건 은근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전세를 빼줘야 하는 세입자 퇴거자금 대출은 불가피한 생활대출로 분류돼서 DSR 계산에서 제외되거나 완화 적용을 받습니다. 즉, 집을 갈아타는 시기에 유용합니다. 4. 사업자 대출 활용. 개인 명의로 한도가 막혔다면 사업자 명의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자 대출은 DSR 계산에 들어가지 않거나 별도 심사로 진행되거든요. 단, 실제 사업 소득이 있어야 하고 허위 사업자는 절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공간 대여업,
임대사업, 촬영 스튜디오 같은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이라면 가능합니다. 5. 경공매 활용. 이건 가장 강력합니다. 경공매는 낙찰가가 아니라 감정가 기준으로 대출이 산정됩니다. 시세 5억짜리 아파트를 3억 5천에 낙찰받으면 은행은 감정가의 7~80%까지 대출해줍니다. 결과적으로 내 돈 5천만 원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구조죠. 이게 바로 현금이 많지 않아도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6. 지식산업센터, 토지 등 비주택 자산. DSR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입니다. 즉, 비주택담보대출은 적용 방식이 다릅니다. 지식산업센터, 토지, 상가 등은 별도 심사체계라 DSR에 직접 잡히지 않거나 완화된 비율로 계산됩니다. 단, 역시 분양보다 경매신탁 매각 형태로 접근해야 안전합니다. 챕터 5.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될까? DSR 규제가 강화되면 당장은 거래가 줄고 시장이 잠시 얼어붙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때가 기회 구간이에요. 사람들이 관망할 때 좋은 물건이 싸게 나오고 그걸 집어드는 사람이 결국 승자가 됩니다. 역사는 늘 반복됐죠. 규제가 나올 때 사는 사람이 2, 3년 뒤 웃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DSR은 막힌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찾으라는 신호입니다. 규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안에서 기회를 찾아 움직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LTV 완전 해부 대출을 막는 숫자, 그러나 기회가 되는 기준으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 주머니 언니의 부동산 교실에서 지식으로 돈 버는 시대 함께 만들어가요. 감사합니다.